강원도행, 낯선 동행. 제 이름은 김준후, 65살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제 삶에는 늘 나 자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 갈라섰고 자식들은 제 품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종묘공원에서 장기 두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같은 돌, 같은 자리에 앉아 어제도 이겼지? 아니, 그건 재수였어. 그런 농담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공원을 빠져나오던 제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얼굴에 피로와 근심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지만 안에는 동전 몇 입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그녀는 마치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폐를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급한 데 쓰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여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희숙이에요. 그 이름 정희숙. 이름 석자가 제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홀린 듯 고속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방금 만난 여인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충동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행선지는 강릉,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스스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들어온 이는 바로 그녀 희숙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장난이라도 치는 듯 우리는 같은 버스에 몸을 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제 청춘을 불러냈습니다. 짭짤한 바람, 하얀 포말. 희숙은 바닷가에 서서 두 팔을 벌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모습에 제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고수동굴의 깊은 어둠 속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던 순간 마치 오래전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주문진의 커다란 횟집에서 우리는 묻지마 관광객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대의 버스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동무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같이 오셨구만. 자, 이리 와서 한잔해요. 그렇게 술잔이 오갔습니다. 희숙은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바다보다도 눈부셨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애란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소리가 호탕했습니다. 농담을 던지며 사람들을 웃기는 그 모습이 어쩌면 조금은 외로움을 감추는 방식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숙소는 바닷가의 오래된 여관. 희숙과 저는 나란히 방을 잡았는데 술에 취한 애란이 방을 잘못 찾아 휘청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방을 헷갈렸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이불 위에 쓰러졌습니다. 세 사람, 한 방, 하나의 이불.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그 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낯선 온기들이 조용히 얽혀들었습니다. 스쳐가는 손끝, 잠결의 숨결, 그리고 오랜 외로움을 덮어주던 따뜻한 체온.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오랜 세월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는 것만. 다음날 아침 에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관광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희숙은 제 곁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씨, 이런 여행 정말 처음이에요.
살면서 이런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관광버스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설악산 자락을 걸으며 함께 사진을 찍고 시장 골목에서 오징어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청춘보다 더 뜨겁고 애틋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끝이 나고 버스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에라는 손을 흔들며 웃었고 희숙은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준우 씨, 이 여행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희숙 씨, 덕분에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서울역을 나서 다시 종묘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바다의 파도 소리, 동굴의 서늘한 바람, 그리고 그 밤의 따뜻한 체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공원에서 장기를 두겠죠. 하지만 장기판 위의 돌을 잡을 때마다 희숙의 웃음과 에란의 호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짧게 끊으면 성우분이 읽으실 때 호흡 쉬는 지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혹시 이 낭독용 버전을 워드, 넉스파일이나 PDF로도 정리해드릴까요? 나의 말, PDF, 챗GPT의 말, 낭독용 대본을 PDF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 행낫, 선동행 낭독 대본, PDF. 이제 바로 성우 낭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말, 이거 7분 분량밖에 안 나오는데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챗GPT의 말. 네, 맞습니다. 현재 PDF 버전은 단락을 짧게 끄는 낭독용이라 실제 읽으면 6에서 8분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배, 즉 15분 이상 분량으로 늘리려면 묘사대와 내면 독백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분량을 늘리는 방법, 인물 내면 독백 추가, 준우가 희숙을 보며 느끼는 감정, 과거와 대비되는 회상. 예,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떨림이었죠. 공간 풍경 묘사 확장, 종묘공원의 소음, 강릉 해변의 바람, 고수동굴의 냄새, 주문진 시장의 활기. 장소별로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묘사를 늘리면 분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대화 장면 삽입, 준우와 희숙 사이의 작은 대화, 관광객들과의 농담. 예, 준우 씨, 술은 자주 하세요? 젊었을 땐 꽤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왠지 달리네요. 여운 있는 장면 전개. 숙소 장면에서 더 은유적인 긴장감 묘사. 결말에서 서울역 이후 준우의 내일 공원 돌아가는 길, 혼잣말까지 여운 추가. 제가 원하시면 지금 대본을 1.5에서 2배 분량으로 확장 리라이팅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우 낭독 시 15에서 18분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바로 늘린 확장 대본을 새로 써드릴까요? 나의 말, 챗GPT의 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대본을 약 2배 분량으로 확장해서 낭독하면 15에서 18분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써드릴게요. 강원행, 낯선 동행 마이너스 확장판 낭독 대본. 제 이름은 김준후, 65살입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갈라섰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빈집과 종묘 공원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 대화 같지 않은 대화. 삶이란 게 이렇게 흘러가다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혼잣말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공원 담장 근처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죠. 초라한 차림, 지친 눈빛. 손에 쥔 낡은 지갑을 열어보지만 텅 빈 지폐칸 속엔 동전 몇 입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마 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수없이 돈이 없어 발 동동 굴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허망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느꼈던 모멸감이 지금 제 눈앞 여인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급한 데 쓰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여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희숙이에요. 그 이름 정희숙.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에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잊고 살았던 울림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홀린 듯 고속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켜놓은 채 잠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만난 여인의 눈빛이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충동처럼 강릉행 표를 끄는 겁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엔진이 웅웅 울리며 출발하려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 들어온 이는 믿기 어렵게도 바로 그녀 희숙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듯 우리는 같은 버스, 같은 노선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제 청춘을 불러냈습니다. 짭짤한 바람, 끝없이 부서지는 파도. 희숙은 바닷가에 서서 두 팔을 벌리더니 아이처럼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웃음은 바다보다 눈부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까지 함께 젖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고수동굴의 깊고 어두운 길을 걸으며 서늘한 바람을 마시고 돌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빛 한 줄기가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말없이 서서 그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던 순간 오래전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주문진의 커다란 횟집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의 관광버스에서 중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묻지마 관광객들이라 불리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료라 착각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같이 오셨구만. 이리 와서 한잔해요. 순식간에 술잔이 오갔습니다. 횟집 안은 노래와 웃음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희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무리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애란, 키가 크고 웃음소리가 호탕했습니다.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달함 속엔 어쩐지 쓸쓸함이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의 오래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희숙과 저는 나란히 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에란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방을 헷갈렸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이불 위에 푹 쓰러졌습니다. 세 사람, 한 방, 하나의 이불.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밤은 길고 낯설고 묘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체온이 조용히 얽혀들었습니다. 잠결에 스치는 숨결, 손끝의 떨림, 그리고 오랜 외로움을 덮어주던 따뜻한 온기.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오래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는 것만. 다음 날 아침, 에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관광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희숙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준우 씨,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살면서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관광버스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설악산 자락을 함께 걸으며 사진을 찍고 시장 골목에서 오징어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청춘보다 더 뜨겁고 애틋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끝나고 버스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에라는 손을 흔들며 웃었고 희숙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씨, 이 여행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희숙 씨 덕분에 제 인생에도 빛이 스쳤습니다. 서울역을 나와 다시 종묘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바다의 파도 소리, 동굴의 서늘한 바람, 주문질의 술자리, 그리고 그 밤의 따뜻한 체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공원에서 장기를 두겠죠. 하지만 돌을 잡는 순간마다 희숙의 웃음과 에란의 호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것만 같습니다.